이번에는 이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어, 사회주의라고도 하고, 그리고, 어, 그러니까 먼 미래에 이제 AI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계가 인간의 일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시대가 왔을 때, 그때는, 저도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기본소득을 전 국민이 받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기본소득을 주려면 그 기본소득이 만들어지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나랏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분배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나라의 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 나라의 돈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이죠. 그리고 뭐 다른 나라도 아마 대부분 세금일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나눠주는 건데, 이게 문제가 25만 원씩 나눠주려면 가난한 사람은 얼만큼을 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많이 버는 사람은 그 25만 원을 나눠주기 위해서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내고 25만 원을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아랍 국가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으로도 국민들이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게 가능하다면 왜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기본소득을 나눠주지 않냐는 거죠. 그 아랍 국가들은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석유, 천연가스 이거를 수출을 한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막대한 국가의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고, 그리고 어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뭐 나중에 석유랑 천연가스라는 그 자원 자체가 그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수단이 나온다면, 그때는 카타르나 쿠웨이트나 아랍 같은 그런 나라의 힘조차도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그 사람들은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주식도 사고 회사도 사고 뭐 다른 데에 투자도 하면서 돈을 벌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그때가 돼서는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국민한테 뭐 무상교육, 무상의료, 결혼지원금, 주택까지도 다 준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정말 자원적인 축복을 받은 거죠, 그냥. 그렇고 또 자국민 자체도 우리나라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적은 편이고, 수익 자체가 압도적이고 천문학적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는 인구가 현재 5,168만 4,564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들한테 매달 25만 원씩 기본 소득을 준다 하면 12조 9,211억이에요. 근데 이게 매달이에요. 매달 12조 9천억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조라고 그냥 간단하게 뉴스에서 보도가 되고 있죠. 1년이면은 155조 5천억이라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 25만 원을 매달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한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2025년 총 예산이 655조래요. 그리고 기본소득에 필요한 돈이 155조입니다. 그러면 약 23%가,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4분의 1이 기본소득에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돈을 전부가 다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랑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는데 왜 둘 다 25만 원을 받아야 되고, 길거리에 노숙자들이 왜 25만 원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노숙을 하는 사람이 왜 돈을 받아야 될까요?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물론 열심히 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노숙자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센터를 만들고 더 거기에 투자를 하고 일할 생각이 있는 그런 노숙자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왜 그냥 막걸리나 처먹고 그냥 일하기 싫어서 쉬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돈을 줘야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실업급여를 받아봤고 저는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되게 찬성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실업급여가 점점 받기 어려워지고 있고 어려워지고 있는 만큼 정말 필요한 사람만 받을 수 있게 바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있어서는 저는 추천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반복급여에 대해서는 저도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는 앞으로 반복해서 받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어렵고 힘든 사람 그리고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본소득이 쓰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어려운 사람들 있죠.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돕는데 더 쓰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 잘 살고 못 살고 상관없이 무조건 25만 원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애기도 25만 원, 성인도 25만 원, 노인도 25만 원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가 능력이 있고 잘 사는 나라라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되겠죠. 말도 안 되는 자원이나 말도 안 되는 기술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예산이라는 게 쓰일 곳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프라, 의료, 복지, 국방, 교육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전 국민이 나눠서 갖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되면은 그 국방 예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원래 쓰여야 될 곳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23%라는 예산이 다른 곳에 쓰이게 되는 거죠. 전 국민한테 쓰이기 때문에 세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세금을 올리지 않고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빚을 지고 그것을 결국에는 다른 세대의 사람들이 갚아야 되는 거죠. 제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제 후대에 조금 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갚아나가야 되는 그런 빚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폐를 만들면 되지 않냐? 그냥 돈을 찍어서 주면 되지 않냐? 그러면 그게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늘어나는데 생산이 안 따라오면은 물가는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5만 원이 생겼을 때도 처음에는 좋다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5만 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당연히 화폐의 가치는 하락을 하지만 그 화폐의 가치를 하락하는 거를 땡길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네수엘라랑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휴지 조각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가 실패한 이유랑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자체에는 공산주의 실패한 그런 모델이 숨어 있다고 돼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돈을 받을 수 있다. 일을 열심히 해도 돈을 받고 일을 열심히 안 해도 돈을 똑같이 받아요. 이것만 보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공평하죠. 모두가 똑같은 돈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공평한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게 여러분 회사나 아니면은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반에 이제 공부를 엄청 안 하는 애가 있어요. 맨날 오토바이 타고 담배 피고 술 먹고 수업 시간에 잠만 자는 애가 있고 맨날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듣고 그리고 담배도 안 피고 오토바이도 안 타고 성실하게 학교를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졸업을 해서 성실하게 다닌 사람은 의사가 됐고 성실하지 않은 놀던 애는 집에서 그냥 노는 백수가 됐어요. 근데 둘 다 월급이 똑같아요. 왜냐? 기본소득이라서. 그러니까 백수는 취업을 할 때까지 나라에서 똑같이 돈을 지원을 해주고 의사는 의사로서 일을 하니까 나라에서 돈을 줘요. 근데 똑같이 월급이 25만 원이라고 쳐요. 그러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나 어차피 취업 안 해도 25만 원이고 취업할 때까지 돈이 나오는데 나는 언제 취업할지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심지어
취업을 한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난 의사가 된 애가 나랑 월급이 똑같네. 그러면 쟤랑 나랑 다를 게 없는데? 난 그냥 지금처럼 살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했을 때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의 보상이 아무것도 없다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아직까지 현대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사회고, 자본주의를 아직까지 뛰어넘을 그런 사회 시스템이 없어요. 물론 개발은 돼야겠죠. 그리고 사회주의가 어느 정도 섞여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은 그 가난한 벽을 부실 수가 없어요. 물론 있죠. 간혹 있긴 있죠. 근데 그건 정말 드문 사례고, 사실상 부자가 부자를 물려주고 가난이 가난을 물려주는 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점점 없애려고 뭐 청년 모시기 하면서 자꾸 청년 정책을 하는 게 그 벽을 점점 허물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중위소득을 가진 사람들을 늘려보자 이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공산주의가 되면 무기력하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독재랑 부패가 썩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기본소득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금이거나 아니면 우리 미래가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은 자원이 없습니다. 정말 슬프지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문화라는 걸로 문화를 팔아먹고 있지만 정말 그게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소득 자체가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은 충분히 기본소득을 기대고 싶지만 이상은 말 그대로 이상입니다. 닿을 수가 없어요. 날 수가 없어요. 기본소득을 위해서 나라를 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는 쉬는 날이어서 오늘까지 쉬었는데 굉장히 오래 쉰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유튜브 영상 설명창에 항상 네이버폼 링크를 남겨두고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성심성의껏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